와, 오랜만에 좀 이렇게 급조로 찍게 됐어요. 동생의 동생.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렸을 때 이제 간헐적으로 과거에 한번 봤다가 또 시간 지나서 중간 지점 보고 또 최근에 또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현재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현 대표이신데 예전에 그 우리 어렸을 때 10몇 년 전이지? 그 당시에 잠깐 짧게 보고 그러고 있다가 또 중간에 한번 만났더니 갑자기 MBA를 가시겠대. 또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봤더니 한국에 들어와서 테헤란노에 사무실을 얻어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시대. 저도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이 기운과 기세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자기소개 본인이 좀.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 잔존을 분석하는 사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임영재라고 합니다. 비즈니스가 뭐예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이제 약자인데 소프트웨어들을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회사를 사스 회사라고 합니다. 고객 잔존을 분석하는 서비스인데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물건을 한번 팔고 나면 그 고객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반면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좀 유명한 학술지 저널들에서 하는 말은 신규 고객을 타겟하는 것보다 약 25배 정도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이 거의 이제 20개가 넘는데 대표적으로 매출이 거의 1년차 되면은 정말 한 25배 정도 높은 매출을 내고 그들을 재구매시키는 비용이 한 고객을 새로 신규 유치하는 데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 평균적으로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 효율 면이나 나중에 커지는 임팩트를 봤을 때도 저희는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고객을 잔존시키는 거에 전략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아무튼 회사한테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플이라고 치면 아이폰을 산 고객들한테 언제 애플워치를 판매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언제 에어팟을 살 건지 고객 수십 명, 수백만 명, 뭐 수천만 명을 하나의 고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고객들에게 적절한 개인화 마케팅까지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이 친구의 히스토리예요. 어렸을 때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때 내가 처음 알았는데 그 너가 영업하던 시절에 이제 상대적으로 어렸던 나이에 처음 만난지라 너가 뭐를 했고 뭐 이걸 학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20살 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았을 때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진짜 4시간 조금 넘겠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급이 뭐 3,900원 그때? 그래서 한 17,000원 정도 받고 나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끝이더라고요. 아, 내가 잘하는 걸 해야겠다. 남이 시킨 거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거 하면은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 대한 기술을 좀 배운 적이 있어서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그때 이제 23살 군대를 막 전역했을 때였거든요. 누가 23살 전역한 사람한테 홈페이지를 맡기겠어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50만 원 받고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한 2건 정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만드는 시간 대비 버는 돈이 예식장 알바하던 데랑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광고를 내고 싶은데 광고 돈이 없었습니다. 제일 그때 핫하던 게 지식인이었는데 네이버 지식인 네. 거기에 이제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부산 홈페이지 뭐 홈페이지 제작 이런 거 검색하면은 엄청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좀 차별성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답글을 안녕하세요 뭐 부산에 사는 프리랜서 대학생 임영재입니다. 홈페이지 만드실 때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이런 거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꿀팁처럼 나열을 했고 여기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첫 쪽지가 오더라고요. 한국 땡땡땡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설 업체지만 누가 들으면 공기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여기 있는 그 열다 형님을 만났죠. 제 당시에 이제 저는 공기업 같은 사기업 하나 소상공 50만 원짜리 홈페이지 2개를 총 3개라고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어떤 거 작업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국 땡땡땡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또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잘 나가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50만 원짜리 하다가 한국 땡땡땡에서는 150만 원에 계약을 했고 크래피라는 곳에서는 3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크래피라는 프랜차이즈를 제가 계약하고 나니까 점점 다른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이런 홈페이지를 갖고 싶어요. 하나의 좋은 레퍼런스가 나오니까 영업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홈페이지 제작하고 가맹 영업팀까지 참여하게 된 거야? 그 시간이 지나다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홈페이지 하나로만 끝날 그 시장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이제 좀 기웃기웃거렸죠. 뭐가 좀 더 있을까. 보통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무작정 따라가서 거기 이제 프랜차이즈의 대표님이랑 같은
같은 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면서 이런 일을 하러 올라가는데 영재 씨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하는 거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 말 거는 거 좋아한다. 그 대표님이 영재 씨가 2박 3일 동안 3명을 자리에 앉히면 크래피 평생 무한 이용권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3일 동안 제가 한 20몇 명을 앉혔어요. 네, 그래서 20몇 명을 앉히고 나서 이제 지점을 오픈할 때마다 저희가 마케팅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뭐 하나 가맹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매출이 나니까 결국 가맹하면은 저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가맹에 앞선에서 열심히 영업했었죠. 얘기 들어보니까 삶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봐야겠네. 고민하지 않고 시작했던 게 계속 차이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점프를 했어, 그럼 그 이후에? 그거 하다가 직원도 많이 채용하고 규모가 좀 커졌는데 어느 순간에 매출이 몇 번 안 나다 보니까 다 적자로 쌓이고 빚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회사를 정리하고 있던 빚을 갚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 다 청산하고 곰곰이 고민을 해봤을 때 왜 이게 안 됐을까, 뭐가 부족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물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노를 젓지 못했고,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 한 번 받고 파는 일회성 상품을 만들어서 내일도 똑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면 적자가 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었던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에서 배우던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MBA를 가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갈 거면 탑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라고, 네, 러스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계획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그 영어랑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 저는 한 1년 8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그냥 들어가서 어학연수도 했었고 잠자는 거 빼고는 다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내가 봤던 애가 갑자기 MBA를 간다는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속으로 터무니없는 소린가 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갔다 왔다고. 이 공간에 대한 아마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목적성이 MBA 가서 지금처럼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간 거야? 아니면 일단 공부를 하고 보자였어? 그때는 저는 미국에 취업하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마케팅 하고 싶었고, 당시에 또 배달의 민족의 재미난 글피들이 배달의 민족을 갑자기 띄우는 사례를 만들어냈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미국 마케터로서 할 것 같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미국의 경험도 없고, 그럼 내가 경험치로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닌 그냥 누구도 반박 못하는 근거로 설득하는 마케터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데이터를 전공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결정을 내리면 백인들이라도 반박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과를 하나 더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석사 2개로 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멋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애가 이런 행보를 걸어온다는 게 난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 아마 많은 노력들이랑 뭔가 시행착오나 노하우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안 물어봤는데, 이제 뭐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면 일단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해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제가 그 미시간에서 이제 MBA 공부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면서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활용해서 그들의 고객한테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프로그램 하나를 써서 그들의 고객한테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줄 수 있게 하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새로운 경험 제공, 좋은 경험 제공. 처음에는 마케팅 분석 도구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니 미국에 마케팅 분석 도구가 너무 많네? 한국은 좀 없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분야를 파면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그러면 이게 잘 되면 미국, 한국 혹은 전 세계에 제 거를 그 버티컬로 침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18년도부터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크고 작은 회사들을 만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쓰실 것 같냐, 되게 많은 회사들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쓰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가격을 얼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거의 60% 이상의 그 만났던 사람들은 다 쓰고 싶다고 했어요. 이거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창업을 하게 됐고, 큰 회사들이 월 1,000만 원 이용 금액에 계약을 해줬어요. 그럼 나 혼자 이 프로덕트 들고 돌아다니다가 월 3,000만 원씩 벌게 된 거예요. 구독 서비스다 보니까 매달 3,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굳이 창업 안 할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당신은 됐고. 개인 혼자 맞아요. 혼자였고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다가는 퇴사를 하겠다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카카오 벤처스에서 첫 번째 투자를 유치했고 액수도 좀 네 그때 네 검색하면 다 나와 6억 원 유치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가치는 어느 정도 되고 목표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거고요. 올해는 미국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고객사한테 판매하는 거고 한국은 뭐 2, 30개 정도 더 판매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마음을 먹는다라면 스타트업으로 도전 및 해볼 만한 가치가 있거나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이제 이게 제일 알고 싶었어요.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도 치과 의사였고 학력이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생각보다 말씀을 진짜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엄청 어린 사람도 있고 20대 초중반도 있고 저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증명하는가의 방법론은 있는데 누가 돼야 되고 어떤 상태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좋은 생각들이 정말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쉽지 않은데 분명히 오늘 듣지 못한 많은 것들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너무 촉박하게 만나서 오히려 죄송하고 많이 촉박하네요. 땀도 계속 나고.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정식 섭외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만나 뵙고 그때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요? 왔잖아.